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 친구들 말고 우리 국민들,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국민들 사이에서 크고 작은 문제가 일어나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숙제로 한번 조사해왔죠? 네. 그리고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나서 법원에서 판결이 났는데 그 법원에서 피해자한테 돈을 주라고 한 상황입니다. 네. 일단은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10년 동안 그곳에 있던 사람이 10년 뒤에 풀려나서 자신이 너무 억울하니까 다시 재판을 해가지고 무죄라고 밝혀지면서 피해 보상금 8억 4천만 원을 받고 이게 풀려났어요. 잘 찾아주었어요. 자, 그렇게 우리가 찾은 문제를 국민들이 억울하고 또 속상하고 피해를 입었을 때 무엇에 도움을 받을 수 있지? 무엇을 기준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지? 법을 기준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면 우리는 이번 시간에 어떤 배움을 할 것 같은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 국민들이 당했던 억울한 일들을 조사해왔고 그 억울한 일들을 해결하는 곳이 어디인 것을 알아왔어요. 법원. 그럼 우리 이번 시간에 어디에 대해서 배울까? 법원. 손 잘 들어서 법원. 그럼 우리 이번 시간에는 일단 법원이 하는 일을 배울 건데 법원 하면은 가장 많이 떠올려지는 게 어떤 장면이야? 재판하는 장면 떠오르지? 네. 뭔가 어떤 행동? 우리가 직접 뭘 해볼 것 같아? 재판을 한번 해볼 거예요. 우리는 가상의 재판이라서 고의 재판이라고 정했어요. 자, 배운 문제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고의 재판을 통해 법원이 하는 일을 알아봅시다. 그럼 첫 번째 배움 활동은 여기가 어디구나? 법원이구나. 두 번째 활동은 실제로 뭐 해볼까요? 재판. 그럼 우리는 분함, 헌법재판소. 그렇죠. 맞췄어. 헌법재판소. 자, 검색을 다 해봤으면 우리 한 명씩 내가 조사한 법원은 어떤 것이고 친구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정보는 무엇인지 발표해 보도록 할게요. 자, 누가 먼저 발표해 볼까요? 법의 필요성을 조사해봤어요. 일단은 법의 필요성의 첫 번째는 사회 질서를 유지해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줘요. 저는 시청전 흙뿌리 연가 홍보전 개화 고양이에서도 법이 있다는 것을 조사했습니다. 일단 법관이 되려면은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2년 동안 사법 연수와 연수 과정을 마쳐야 합니다. 자, 한경도 감사가 피해자라고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우리 반 친구들이 실감나게 읽어봅시다. 시작. 필독이 창고에서 물을 지르고 부동하고 도시까지 물을 잔뜩 훔쳐나갔습니다. 자, 한광우리의 재산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준 홍길동전이라는 이야기 알고 있나요? 네. 여기서 홍길동은 죄가 있을까 없을까 라는 주제로 헌법 재판을 이번 시간에 해볼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교 감사합니다. 홍길동이 제 집에 불을 태우고 곡식들을 다 가져가 버렸어요. 이걸로 큰 재산을 피해가 입었어요. 저는 땅만큼 가져갈 그 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홍길동입니다. 제가 함경도 감사의 집에 불을 지른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함경도 감사가 백성들의 재산과 곡식을 다 훔쳐서 백성들은 배고파하고 치료비도 없어 힘들어하는 모습이 참아 볼 수 없었습니다.
제가 함경도 감사에게 말도 해보고 만나자고 해도 함경도 감사는 저를 계속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함경도 감사의 집에 재산과 곡식을 가져가서 백성들에게 나눠 주었으니 도둑질이 아닙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홍길동은 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무슨 곡식들이 잃어버린 백성들이 홍길동에게 무슨 도와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홍길동은 마음대로 거기 집에 쳐들어가서 불을 지르고 막 다시 뺏어 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막 불을 안 지르고 대화 협상을 통해 할 수 있는데 막 홍길동은 막 재산 피해를 입게 했습니다. 불을 지르고. 존경하는 재판장님, 홍길동은 무죄입니다. 함경도 감사는 그동안 가난한 백성들의 식량과 재산을 훔쳐갔습니다. 홍길동은 불을 지르지도 않고 대화도 해보고 부탁도 해보았지만 함경도 감사는 오히려 화를 내고 쫓아냈습니다. 홍길동은 함경도 감사의 집에 10번 정도 찾아갔습니다. 홍길동은 백성들이 굶어 죽고 치료도 못하는 게 안쓰러워 어쩔 수 없이 함경도 감사의 집에 불을 질러 재산을 가져온 것입니다. 홍길동은 무죄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홍길동은 죄가 있습니다. 홍길동은 가난한 백성이 돈을 뺏기는 모습을 보고 홍길동이 집에 불을 태워 돈을 돌려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홍길동은 한 가지 법을 안 지켰습니다. 형법 제13장 164조 방화죄입니다. 방화죄는 살인죄보다 더 강력하게 처벌될 수도 있고, 그래서 집을 태운 거는 당연히 방화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기 보호가 아닌 백성들을 위해 도와줬기 때문에 형법 제21조 1항 정당방위에 속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함경도 감사의 악행들은 따로 재판을 열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번 판결에 꼭 필요한 증인을 신청합니다. 저는 함경도 감사 앞에서 살고 있는 아저씨입니다. 홍길동은 함경도 감사 집에 매일 2번씩 찾아가서 매일 기다린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홍길동은 너무 화가 나서 함경도 감사의 작은 창고를 태웠습니다. 그리고 불길은 함경도 감사의 집을 태우지 않았습니다. 정수하세요, 정수. 사심 없이 판결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길동은 선의를 위해서 한 행동이긴 하나 타인의 재산을 훔친 것은 절도죄에 해당하므로 목적이 아름다웠으나 방법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합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 법원이 하는 일과 그리고 분함 헌법 재판소를 만들어서 홍길동에 대한 판결도 내려보았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법원은 무엇일지 우리 빈칸 넣기 해본 적 있죠? 네. 법원은 땡땡이다. 왜냐하면 뭐뭐기 때문이다. 이 문장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법원 토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토론은 찬성과 반대가 있고 법원에서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찬성과 반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잘했습니다. 자, 무근이는 그럼 법원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생각합니다. 선생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도 막 싸우고 하면 막 무슨 선생님한테 가서 뭐 화해를 하고 하는데 법원에도 무슨 뭐 안 좋은 일이 일어나거나 하면
법원에서 거의 화해를 거의 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아, 좋은 생각 했습니다. 저는 법원이 목걸이를 목걸이라고 생각합니까? 목걸이 말고 그 강아지 목줄이라고 아, 생각합니다. 강아지 목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잘 훈련된 개처럼 잘된 법은 바로 쓰지만 잘 되지 않는 법은 목줄 산 개처럼 바로 세상에 나오지 못합니다.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친구와 싸웠을 때 친구랑 사과를 못할 때 선생님 앞에 가서 사과를 좀 더 당당히 하면은 친구와 사이좋게 놀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법원은 학교는 더 배우고 싶은 점, 이런 점들을 자유롭게 한번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누가 먼저 해볼까요? 무구 먼저 그럼 해보자. 재미있었던 점은 모의 재판을 하는 것이 재밌었고, 알게 된 점은 재판을 하는 과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재밌었던 점은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다른 의견을 반론하는 게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재판이 법에 따라 재판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재밌었던 점은 모의 재판을 한 게 재밌었고, 그리고 알게 된 점은 제가 모의 재판을 할 때 법을 발행했는데 그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 몇 조 몇 항 이런 법을 조사한 적이 있었어? 네. 아, 그런 법을 새롭게 모의 재판을 하는 게 너무 재밌었고, 그다음에 모의 재판이라는 단어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모의 재판